안녕하세요. 백연하라 배PD입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 로자의 말죽거리 잔혹사 제와벌 투어에 이어서 시내 투어를 저희가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다 진행을 했던 투어지만 랜선 투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 컴팩트하게 끊김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걷는 시간 이런 것까지 최대한 단축을 해서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코스도 많이 수정을 하고 있고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지인들 중에도 그렇고 백연하라가 뭐 하는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이드 회사 같기도 한데 보니까 뭐 유튜버 같기도 하고 배PD 유튜버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상 보니까 우리가 변변찮은 그 소개 영상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현희 팀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백연하라 소개와 함께 또 우리가 랜선 투어의 첫 아이템으로 저희가 고안을 했던 로자의 말죽거리 잔혹사 죄와벌 투어에 관해서도 단순 투어뿐만이 아니라 책 자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준비를 해와 주셨어요. 이 죄와벌 하면 도스토옙스키 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어렵고 어둡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맛보기 차원에서 죄와벌이란 무엇인가,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현희 팀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서론이 참 길었네요. 제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 손님들이 투머치 토커가 아니더라고. 귀에서 피날 것 같다고 막. 아무튼 이현희 팀장님 만나러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연하라 이현희 팀장입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백연하라라고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희 팀장입니다. 저희 백연하라는 기존 관광업 중에서 개별 여행 위주로 개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 투어를 해드리는 그런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소규모 단체들 안내를 주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자를 예전에는 받아야만 러시아를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 위주로 투어를 진행을 하다가 2014년에 한너 무비자가 체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비자 없이 들어오시는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 투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투어는 현지 가이드 투어, 맞춤 투어, 또 크루즈 투어, 크루즈 기항지 투어죠. 그런 투어들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백연하라를 기획을 하고 만들었지만 가이드로서 일을 한 것은 약 10년 정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이제 사무실에서만 기획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아는 것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서양사에 대한 지식,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박물관들, 꼭 보셔야 되는 박물관들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과 2021년은 지금 여행업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여행사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도 진출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또 온라인 투어도 확대 개편해서 손님들께 이제 보여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이라든지 직접 가이드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투어를 만드실 때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됐었나요? 지금 이제 러시아 무비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러시아 여행을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하면은 사실 문학이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모르신 분이 이제 거의 없을 정도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작품이 세계 뭐 100대 고전, 이제 중고생 필독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 와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지만 소설 죄와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류의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 죄와벌을 읽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죄와벌이란 투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유명한 투어인데, 유명한 소설인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학기행 투어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상품들은 굉장히 고가이고, 이제 그런 데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이 동호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오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백야나라에서 하고 있는 다른 가이드 투어처럼 죄와벌 투어를 손님들께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다면은 죄와벌 현장을 가이드와 함께 돌면서 중요한 소설의 대목들도 들려드리고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재미있고 친숙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투어는 그 장소를 직접 가면서 네. 야외에서만 이루어지는 투어다 보니까 나름의 그 감성이나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어만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 소설의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본인 살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곳을 도스토옙스키도 같이 걸었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소설을 구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더 이제 현실감 있게 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의 각 대목에서 나오는 장소들이 있죠. 주요 장소들. 이제 그런 곳들을 직접 밟으면서 소설은 글로 썼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와서 직접 건물들을 보면서 또 거리를 보면서 광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글로써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이 투어를 이제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각 현장을 직접 걷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대목들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바로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눈으로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말이 나는지, 또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몸을 어떻게 숨겼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어 꼭 이제 참여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투어 참여하기 전에 책을 한 번 정독하고 오는 건 거의 필수겠네요. 이제 소설을 읽고 오면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그 소설을 꼭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소설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그리고 대사가 굉장히 길어요. 인물 한 사람이 뭐 3-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제 질려가지고 책을 덮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투어를 먼저 참여하심으로써 중요한 그 줄거리를 이해하시고 또 중요한 대목들을 이렇게 접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소설의 전체 이야기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그때 좀 더 디테일들을 더 이렇게 보시면서 소설을 빠져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책을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저희 투어를 먼저 참여하시고 손님들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집에 가서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좀 저희 투어 루트나 장소 관련해서 순서대로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 투어 집결 장소는 센나야 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센나야 광장은 바로 소설의 주 무대인 장소이기 때문에 왜 이곳을 장소로 택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을 썼을까, 그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걸어서 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소설의 첫 대목 K다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죠. S골목 K다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K다리는 꼬꾸시킨 다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꼬꾸시킨 다리로 이동을 해서 이 소설의 첫 대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K다리에 맞닿아 있는 S골목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론킨 하우스라고 하는 곳을 들르게 되는데, 그곳은 도스토옙스키가 1864년부터 67년까지 살면서 바로 그 소설 죄와벌을 집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소설을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출판업자하고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글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서 안나 스니트키나라고 하는 20살 먹은 여자를 소개를 받고 속기사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설을 무사히 완성을 시키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얽혀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골목을 따라서 좀 더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드디어 오늘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의 하숙집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는 현재 도스토옙스키의 동상이 그 벽 모서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철학자적인 면모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현판으로서 후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적은 현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소냐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냐는 이제 창녀죠. 그래서 창녀인 소냐가 오히려 라스콜니코프의 구원을 돕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설정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소녀의 집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걸어서 이제 노파의 집 마지막 장소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노파의 집으로 갈 때는 저희가 두 가지 새로운 장소를 또 접하게 됩니다. 바지니센스키 대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나하고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결혼을 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살았던 3개월 살았던 신혼집이 거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 벽을 탁 돌아보는 순간 엄청나게 큰 코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를 보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골의 코예요. 고골의 소설이죠. 코. 바로 그 코가 걸어다니는 장소가 이 바지니센스키 대로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노파의 집은 그리바요도바 운하하고 또 스레디냐 빠자체스카야라고 하는 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하는 장면들을,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면들, 또 살해했을 때 또 긴박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투어가 종료하게 됩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왜 노파를 죽이는지,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네, 러시아란 나라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특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하고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적인 가치 그리고 유럽적인 가치, 이런 것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